안녕하세요, 오드맨입니다. 과학쿠키라는 분이 만들어 올린 평평지구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 그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 7가지, 그 영상 4번까지 모조리 반박해 드렸고, 추가로 둥근 지구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 7가지, 그 질문 그대로 역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지구가 평평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 남반부와 북반부의 계절의 대칭을 지적하셨는데요. 평평지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절 대칭이 없다고 떠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게 평평지구 모델입니다. 이렇게 태양은 하늘 안에서 고도는 약 5,000k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평면 세상을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북반부와 남반부를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태양은 북해기선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로부터 태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태양은 크게 보이고 하루 종일 보이는 겁니다. 저녁 7시가 넘어도 태양이 관찰되고 있죠. 그 이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가까운 데서 이런 식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가까이서 회전하기 때문에 태양을 오래 관찰하게 되고, 또 태양은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24시간에 한 바퀴니까요. 북해 기선을 24시간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아주 천천히 돕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태양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더운 것이고요. 반대로 호주가 여기에 있는데요. 호주는 이 태양으로부터 멀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겁니다. 점점 멀어질수록 더 추워지겠죠.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에서 열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운 하늘 안에 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가까우면은 더운 것이고, 멀리 떨어지면은 춥게 되는 겁니다. 북해 기선에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작게 원을 그리면서 한 바퀴 24시간 만에 이렇게 태양이 돌았어요. 그럼 우리나라 겨울 때를 한번 볼까요? 태양은 호주 하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태양이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원을 어떻게 그릴까요? 북해 기선을 따라서 이렇게 원을 크게 그리게 되겠죠.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호주가 여름인 이유는 호주 하늘 위에 태양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 호주가 더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 여름 때에 북해 기선을 이렇게 짧은 원을 그리면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태양은 천천히 돌게 됩니다. 남해 기선 갔을 때에는 원을 크게 그리면서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북해 기선에 있을 때에는 1시간에 태양이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남해 기선에 있을 때에는 여기서 이만큼을 이동합니다. 2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는 태양이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멀리서 큰 원을 그리면서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태양이 작게 보이고 이동 속도 또한 빠르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름 때에는 태양은 크게 보이고 이동 속도 또한 굉장히 느린 겁니다. 태양이 북해 기선에서 천천히 돌다가 원을 조금씩 키우면서 속도가 점점점 빨라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을 키우면서 6개월 동안 북해 기선까지 가면서 속도는 빨라져 가지고 크게 한 바퀴를 돌고, 남해 기선을 경유를 해서 다시 원을 줄이면서 안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평평지구에서는 계절에 대한 설명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해요. 그런데 과학쿠키님은 이런 심플한 평평지구의 기초적인 정보도 모르면서 평평지구를 끄잡아 내리는 괴상한 영상을 만드셨는데요. 자, 과학쿠키님을 비롯해서 둥근지구를 믿는 분들, 평면 세상에서 계절의 변화 충분히 이해하셨죠?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하겠습니다. 둥근 지구에서 계절의 변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기 작은 칸이 보이시죠? 이 작은 칸 하나가 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480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렬로 한 24개 정도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늘려놨습니다. 이 끝에 지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작아요. 이 작은 지구 하나가 여기에 일렬로 세우니까 6개가 들어갑니다. 이 작은 한 칸이 6개라고 치면은 이 칸이 10개니까 지구 60개가 들어간 거죠. 총 8칸이니까 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에 48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나누기 지구 지름을 하게 되면은 약 지구를 일렬로 11,900개를 세워야 태양까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11,900 나누기 여기서 여기까지가 480개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480을 하게 되면은 2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칸을 일렬로 대충 눈대중으로 24개를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태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태양이에요. 그런 태양에서 열을 보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콩알만한 지구에서 이렇게 살짝 기울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직각인데 23.4도 이렇게 살짝 이만큼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쪽은 여름, 이쪽은 겨울. 여러분 말 됩니까?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작은 기울기 때문에 끝도 없이 멀리 있는 태양에서 오는 열이 이렇게 열이 왔는데 이 기울기 거리 얼마 되겠습니까? 이 기울기 가지고 이쪽은 여름, 이쪽은 겨울. 한마디로 개 풀 뜯는 소리죠. 태양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있다면은 이 둥근 지구에는 계절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대기권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귀한 우주선이 들어올 때라든지 또는 외계에서 운석이 떨어질 때 이 대기권을 뚫고 불타면서 막 떨어지고 귀한 우주선이 이 대기권 진입할 때 각도를 잘 맞춰서 진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기권에 맞고 튕겨서 나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에서 우주선을 발사해가지고 우주로 나갈 때도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나가다가는 대기권에 맞고 부서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에서 오는 열이 대기권 안으로 진입했을 때 이 대기권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가두어 버립니다.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이 둥근 공 안에서는 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쪽이 50도라면은 이쪽도 50도여야 되는 겁니다. 이 작은 공 안에서 온도가 남극은 막 영하 70도, 80도 가고 이 적도 지방은 한여름에 40도가 넘어가요. 이 작은 공 안에서 온도가 무려 100도 이상씩이나 차이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논리적으로 평면 세상에서의 계절 변화가 더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둥근 지구에서 기울기 조금 기울어졌다고 온도 차이가 100도 이상 날 수가 있는 겁니까?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요? 둥근 지구에서는 계절의 변화, 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 또 웃긴 것은 자,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지구가 태양을 놓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원일점이 있고 근일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과 가까울 때가 겨울이에요. 반대로 우리나라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 한여름입니다. 웃기죠? 둥근 지구 이론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계절의 변화 당연히 둥근 지구에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과 과학 쿠키는 평면 지구만큼 심플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6번째로 인공위성이 평평지구에 어떻게 떠 있을 수 있느냐 또 이렇게 괴상한 소리를 하는데요. 반박 먼저 해드릴게요. 인공위성은 평평지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 쿠키님, 평평지구에 대해서 공부 전혀 안 하고 영상 만드셨죠? 평평지구에서는 인공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6번째로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인공위성이 존재합니까? 과학 쿠키님과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인공위성의 허구에 대해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 쿠키님이 애초에 인공위성에는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비행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과학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회전한다고 과학 쿠키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가요? 지구의 자전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은 극궤도 위성이라고 과학에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요. 인공위성이 이렇게도 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자전은 이렇게 하는데 인공위성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 수 있는 방법 설명 한번 해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적도 궤도 위성도 있고 타원 궤도 위성도 있고 극궤도 위성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성들이 있다면은 지구 중력 때문에 지구 자전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도는 것은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있다고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자, 이 극궤도를 도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이 타원 궤도를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지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쏜살처럼 옆으로 초속 29km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요. 초속입니다. 초속. 시속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29km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극궤도로 이렇게 회전한다는 이런 인공위성 이게 존재할 수 있나요? 이 대각으로 돈다는 이런 경사궤도 위성 이렇게 돌 수 있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위성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과학 쿠키 포함해서 극궤도를 도는 이 위성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도는지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과학 쿠키님, 본인의 입으로 인공위성에는 전력을 동력으로 하는 비행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과연 어떻게 답변할지 극궤도 위성 그 답변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런 걸 믿는다면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면은 과학의 거짓말에 철저하게 쇠뇌되어 있는 겁니다.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는 기다리던 대망의 중력입니다. 7번째로 평평지구에서 중력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중력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중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밀도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평지구에서 밀도 개념은 오류도 없고 너무나 정확합니다. 중력 공식 같은 허상도 필요 없어요. 모든 고체, 액체, 기체는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밀도는 아래로 내려가고 낮은 밀도는 위로 정렬됩니다. 기체도 밀도 따라 산소가 있고 그 위에 헬륨 가스가 있고 그 위에 수소 가스가 있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이 물의 밀도에 따라서 위치가 틀립니다. 중력이 있다면 계란을 물 아래로 가라앉혀야 되겠죠. 헬륨 풍선도 풍선의 무게, 헬륨 가스의 무게, 카메라의 무게 각각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유는 전체 합친 밀도가 대기의 밀도보다 낮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더 큰 구도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바다에 항공모함이 떠 있습니다. 이 정도 항공모함이면요 10만 톤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또 항공모함이 한 척이 떠 있어요. 역시 10만 톤입니다. 어디가 위에고 어디가 아래일까요? 위아래가 없겠죠. 한가운데가 지구에 펄펄 끓는 내핵이 있고 지구의 중력이 배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겠죠. 그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 배가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당겨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배도 지구 중력이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이 배가 튕겨나가지 않고 여기에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10만 톤이 넘는 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력은 얼마나 엄청날까요? 10만 톤이 넘는 배를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면 여기에 사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구가 시속 1660km로 자전하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면서 이 10만 톤이 넘는 배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이 중력의 힘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중력이 인공지능이라서 이런 배는 아주 강력하게 잡아당겨가지고 절대로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게 만들고 사람은 대충 당겨서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논리가 있다면은
이렇게 자전하고 있는 지구에서 이렇게 양쪽에서 그것도 항공모함을 잡고 있을 중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그래도 중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마디로 구제불능인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달이 있는데요. 달이 지구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중력이 달을 잡아당기고 있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달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구가 있고 제가 여기 서 있는데 달이 여기 있어요. 달의 중력 때문에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발생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달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닷물이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밀려왔다가 밀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제 몸무게가 70kg이에요. 70kg. 제가 여기 서 있으면은 몸무게는 80kg이 돼야겠죠. 80kg. 달의 중력이 이 무지막지한 바닷물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중앙에 서 있으면은 제 몸무게는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고요. 제가 이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달의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몸무게는 더 무거워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어도 제 몸무게는 변함이 없어요. 이 달의 중력이 존재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엄청난 모순이죠? 이래도 중력이 존재합니까? 그 중력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하나 더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우주정거장이 있어요. 우주정거장이 지구를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이 달이 지구를 돌고 있으면서 지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지구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끌리어서 얘가 도망도 못 가고 일정한 거리에서 허곤날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과 지구 사이에 중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있으니까 이 달을 잡아당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이 도망을 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력장 가운데 끼어있는 이 우주정거장에서 사람들은 무중력 상태로 있을까요? 중력이 없는 것처럼 두둥실 떠가지고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정거장은 중력이 없는데 달은 지구 중력 때문에 도망을 못 가요. 그것도 거리가 우주정거장은 고작 400km밖에 안 됩니다. 400km. 그런데 달의 거리는 38만 km, 38만 km. 38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38만 킬로미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지구 크기를 일렬로 30개를 세워야 거기에 달이 있습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달도 지구 중력에 걸려 들어가지고 도망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 400km밖에 안 되는 고도에 끼어 있는 이 우주정거장,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무중력처럼 행세를 하고 있을까요? 이 우주가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 맞습니까? 앞뒤가 맞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중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모조리 모순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평 지구가 맞고 둥근 지구는 틀렸습니다. 둥근 지구가 맞다면은 이 거대한 배가 이렇게 양쪽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고 잡아당기는 힘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런 막대한 중력 가운데 사람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쿠키님, 우주에 중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배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중력 앞에 사람은 어떻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까?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허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둥근 지구의 증거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과서에만 존재하고 있고요. 나사에 혓바닥 갈라진 뱀의 혀에서 나오는 거짓말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상은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평평한 세상 아래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 쿠키님의 마지막 멘트가 압권입니다. 과학은 예전에는 불변하는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무결한 것이고 진리이다. 하지만 현대과학은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냐, 잘못된 것들 보완하면서 가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그것이 곧 과학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절대 진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과학은 다수가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패러다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평평지구의 진실은 단순히 개인의 신념이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립적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둥근 지구의 모순점, 평면 세상에 대한 증명, 무엇이 더 합리적입니까? 무엇이 더 논리적입니까? 대다수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던지는 질문, 답변 한 개도 하지도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외친다면은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다수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웠던 것 다 잊어버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논리적인 사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평평한 세상이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1, 2, 3부에 걸쳐서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편, 2편 안 보신 분들은 꼭 1편, 2편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궁금증이 있다면 이미 제 채널에서 모두 설명해 놓았으니까 제 채널에서 궁금한 키워드 검색하시면 모조리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평한 세상에 눈 뜨기를 바라면서 지구가 둥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 7가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